바로 앞서 강의를 하면서 완성하지 못했던 촘스키 교수가 제기했던 그 변형 생성 문법, 요즘에는 생성 변형 문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A 지점, B 지점, 그 비지팅 프로페서스에서 거기에 각각 다른 어떠한 기본적인 구조의 그 문장 형태죠. 만들어주는 걸 생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A 지점에서 비지팅 프로페서로 가고, B 지점에서 비지팅 프로페서로 가는 이 양당의 그 과정, 우리가 이것을 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변형에 관련된 다양한 규칙, 그래서 예전에는 변형 규칙이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그 촘스키의 이론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A 지점, B 지점의 어떤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지팅 프로페서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단계. 그래서 앞에 단계를 그러니까 심층 단계. 그리고 나오는 단계를 표층 단계. 우리가 심층은 영어로 좀 deep, is deep level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있는 구조를 deep structure라고 부르고, 표층 단계는 surface, surface, surface level이고 surface structure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분들한테 이 부분을 그 이해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듣고 따라오곤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마치 그 미분적분을 강의하는 수학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다가 미분에 대한 개념, 적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학생들한테는 저게 뭐지? 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설명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듣는 사람도 이 정도 설명 알아들었겠지? 라고 넘어가는 건데, 학생들에게는 미분과 적분이 과연 기본 개념부터,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부터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그 위에다가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설명을 한다고 전달될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역사 언어학 같은 경우, 역사 언어학이죠. 역사 언어학과 그다음에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물학이면은 요즘에 그 팬데믹 시대에 바이러스만 보는 거죠. 바이러스가 보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걔가 움직였을 때 어떤 식의 효과는 인간으로 봐서는 뭐 좋은 효과는 아니겠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 네거티브한 그런 효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효과의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 그건 이제 바이러스를 일종의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 보는 거죠. 우리에게 뚝 떨어뜨려 놔서. 그 언어도 그렇게 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서 언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언어의 그 정체가 된 다음에 그 내부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게 이제 역사 언어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그 언어를 보는 하나의 관점, 태도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소위 사이언스 계통의 관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걸 기록을 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내가 설명할게 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일단 관찰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제를 나름대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 단계에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설명할게 라고 하면 뭐예요? 잘못하면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건 변명이야 라고 누군가 우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앞에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물론 듣는 사람이 뭐 완전히 언어학자든 과학자든 해서 그렇지 않은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미루어 놓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 언어학과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촘스키의 이론도 그 부분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시대에는 과학 시대이고 과학 시대라는 결국 관찰, 기록, 분석, 설명 이거 하나의 그 절대절명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일종의 종교 같은 것이죠. 아니면 학문도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건대, 내가 생각한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문학에서 많이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문학 작품 같은 거 우리가 어떤 평가할 때도 보면 내가 보건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봤습니까? 근데 내가 다 알아. 내가 보면 척 보면 알아.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꼭 무슨 점 보러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관찰, 그 다음에 기술, 적는다는 거죠. 자세히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분석, 설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촘스키에도 당연히 아까 적용이 되지만 촘스키는 그것을 어디다가 놓는다. 언어라는 것을 그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 외부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설명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촘스키 교수는 그것을 인간의 내부로 끌고 들어온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뇌가 움직인다는 것이고 뇌가 움직이는 형태가 언어에 반영된 거니까 인간의 뇌가 어떻게 움직일까 언어를 잘 관찰하면 어느 일부분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뇌의 나름대로의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뇌가 인간의 어떤 그 소위 그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특성을 설정하는 생체학적 측면에서 또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그 뇌가 움직이는 가장 잘 반영된 언어를 연구하는 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제안한 것이 누구다? 그게 바로 촘스키 교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촘스키 교수는 그러한 관찰에 자기의 소위 이론을 그래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편형생성 문법이라고 명명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이론적인 측면을 모델화시켜서 사람들에게 현상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내 이론을 보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제 책에서는 생성 변형 문법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그 도표, 그 소위 177페이지에서 구구조 규칙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아까 말했던 심층구조, 그다음 변형규칙, 표층구조. 사실 여기가 코어죠. 일종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심층구조에는 역시 그 의미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visiting professor, summon, 그저 visit professors니까 그런 경우에 그 단어들의 형태, 단어들의 의미, 그 사전 부분이 심층구조에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의미적인 측면에서 주어이냐 목적어냐 그것도 기능적 측면의 의미죠. 그것도 우리가 소위 의미라고 그래서 우리가 촘스키 교수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의 의미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주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명사는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John loves Mary 그러면 John이 그 문장에서는 주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Mary loves John 그러면 그 John은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되겠죠. 그게 다 어디에 나타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에 의하면 모델에 의하면 심층 구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켜서 아까 말한 비지팅 프로페서로 만드는 거죠. A 지점은 어떤 변화든 간에 변형을 해서 비지팅 프로페서가 되는 거고 B의 지점의 출발도 거기서 변형을 겪어서 비지팅 프로페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겉의 모습이 비록 같다 하더라도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출발의 의미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땐 똑같은 비지팅 프로페서인데 의미가 다르다라고 뇌가 인식할 수 있다는 근거. 뇌는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그걸 통해서 내 이론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이론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인식 구조를 사람들이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천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구조를 굳이 밝힌다면 177페이지 이와 같은 모형으로 모델로서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표준 구조에서 나가면 뭐 기저 표시, 의문 표시인데 이것 또 왜 그러면 나갔는데 또 기저냐? 이런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표준 구조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소리,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면 사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미, 그 다음 밑에 음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사 구조, 통사 제일 위에 통사 요소에서 구기조 규칙으로 심층 구조, 우리가 그걸 생성이라고 얘기하고 심층에서 표층 가는 과정을 변형. 그래서 생성 변형 문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촘스키로는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이 사람이 다르고 왜 자기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이 부분을 안다고 해서 인간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론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한 그 어떤 인간의 속성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문을 열었다. 어떤 창문도 좋고 문도 좋고 열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윈도우를 통해서 본다. through window죠. 열고 보든 통해서 보든. 그 유리는 transparent, 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촘스키 교수의 언어학 이론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걸 이해하시면서 저는 이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